하기 전에 새벽에도 제가 한 바퀴를 돌면서 좋은 글이 라고요. 을 바탕으로 곧 매일다하게 살면 문제로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록 세상의 노년기에 우리의 삶 건강이 필요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얼굴에 주름살이 없는 것과요. 근심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유로운 삶은 과연 재물이 많아야 되는가요? 아니죠. 좋은 친구 하는 것이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되냐? 인간관계는 어떤 노년기의 삶을 옛 사람을 찾아 옛 사람이 찾아 옳게 그러면은 아, 최고의 이분 아침 자기를 이야기해야 만날 수 있는 남자 사람이 죽은 홍 교수예요. 그리고 매주 나는 시체를 보러 간다라고 한 책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연구원에 우리 이사님들이 이것은 좀 아는 게 좋겠다, 알아두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학문 가지로 네 가지로 분류를. 첫 번째는 뭐죠? 나눠진 교재 발전을 좀 적게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좀 안 받으셨어요? 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학문을 다룰 네 가지로 다룬다. 첫 번째 사회과학.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뭐죠? 자연과학.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 특별히 자연과학에서는 자연과학, 수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마지막에 의학을 자연과학에 그러면 의학은 또 어떻게 분류하나? 의학은 보니까 기법의학으로는 글씨가 너무
자, 법의학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포렌식이라고 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재에 안다란을 쳐놓았어요. 법의학하고 괄호 안에 보면 법의학이란 도대체 뭐냐? 법의학이란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인과관계를 원인과 과정 그런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법을 운영하는 데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학문이 바로 뭐냐? 머리도 멀고 하니까 저도 이거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잘 또 들으시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법의학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관련 다양한 문제를 의학적으로 이걸 기고문에다도 좀 그래서 한국의 법의학은 그럼 어떻게 학문이 정리가 되어 왔느냐 하는 거죠. 조선 후기 그러니까 440년입니다. 세종 22년에 발행을 한 신주 무원록과 신주 무원록 음주로부터라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유인물을 보시면서 보면 이 책은 다시 말해서 신주 무원록과 신주 무원록 음주로부터 이 책은 중국의 고대 원나라 원록에서부터 원록이란 무슨 책이냐? 형사사건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걸 할 때 다룰 때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민법, 형사법 거기에 형사적인 사건의 심서가 바로 이 무원록. 그래서 이 무원록은 송나라 때에 그러니까 1205년경에 세원록이나 계속 수정을 해서 이어져 왔더랬는데 이것을 번역한 이후에 1748년입니다. 1748년 영조 24년에 중수무원록으로 그 다음에 1792년 그 다음에 1799년 그 다음에 1822년 거기에 이제 흠흠신서라고 하는 책 흠흠심서 이건 뭐냐 형과 그러니까 벌을 주는데 또 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감옥에 보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법정서라 이거죠. 이것은 누가 썼느냐? 조선 후기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기억하실 수 있는 분 가운데 하면 양술이 있는데 가면은 정약용 한국 문화영 그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쓴 책에 이 흠흠신서라고 하는 것이 잘 번역되어 있는 그래서 조선시대의 서적 외에 실용적으로 실무제도가 뭐냐 학문적인 것을 떠나서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복검제라는 거지. 복검제라는 건 뭐예요? 시신을 검시할 때 한 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무슨 자신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했다는 거지.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법의학에 대해서 그때 개념도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하고 정립이 됐는데 1939년 제가 태어나고
1939년에 경성제국대학교 의학부 법의학 교실 개설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성제국대학이 아마 제일 처음에 대학으로서의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동경제국대 의학부의 법의학 교실이 교수로 활동했던 사토 다케오라고 하는 일본 교수가 사람이 해방을 할 때까지 1945년 이 양반이 일본 사람으로서 강의를 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브란스 병원 의학전문학교, 의학전문학교, 그다음에 최동, 김만달 교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어졌다고 하는 거. 한편으로 학문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사토 다케오, 한편으로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는 연세대 의대,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최동 교수를 공북 제국대학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와서 1903년 그분이 강의를 하는, 그래서 법의학이 이렇게 하나의 역사의 힘을 타고 있다는 거죠. 한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는 그러면 이거는 고대 의대의 전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 교수 김만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규슈 제국대에서 연수를 해가지고 해방이 되게 하셔서 해방 후에 그 대구의대,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경북대 의대의 법의학을 개설했다라고. 그 다음에 최동 교수하고 김만달 교수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문국진 교수 이분이 독학을 해서 일본하고 미국 학을 하셔가지고 과수를 창립하는 멤버가 됐다. 여기저기 지금은 옮겨갔습니다만은 신월동 이 고강동에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과학수사연구소 있잖아요. 이 과학수사연구소의 하나의 멤버로 활동을 법의학 과정으로 이 양반이, 그래서 문국진 교수야말로 법의학에 아주 우리나라에 가장 유학을 하시고 해가지고 와서 법의학에 기초를 닦으신. 그 후에 이제 1970년 우석대 의대, 그 다음에 1976년 9월 달에 고대 의대, 그 다음에 1990년 8월 정년 퇴임을 하면서 법의 결정학이다, 그 다음에 의료법학의 업적을 아주 많이 남기셨던 분이라 얘기죠. 그래서 1984년 4월 1일부로 서울대 법의학을 개설하신 분이 바로 이정빈 교수, 이윤성 교수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윤성 교수, 이분은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유성호 교수가 바로 이 제자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포렌식이라는 말씀을 내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포렌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포렌식이라는 말은 광장을 의미하는 얘기라 얘기죠. 광장.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운동장. 그래서 광장을 뜻하는 포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인데 포렌시스에서 유래. 그러면 이게 무슨 도대체 얘기냐?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광장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시민들도 투표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학자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해서 재판을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일방적으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요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시민들이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조언을 했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내가 보기에는 분명 저자가 죽인 것 같소이. 학자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 보시오,
여기 이런 증거가 있지 않소? 라고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아 그렇군요. 저자가 범인인 거 맞군요. 또는 아니면 그 사람은 자연사가 맞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상한 죽음이 아니야. 이렇게 그 재판을 하는 데에 참여를 해서 그 참여된 그들의 이야기를 공을 했다는 얘기. 그래서 박사내분 있는 걸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뭐. 그래서 법의학을 당장에서 법정으로 진화한 의학이라고도 표현하더라는 거죠. 법의학을. 나머지 법의학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더 드리고, 법의학은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에 모두 적용이 되고 그 중에 사법의 형사상 문제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학문이 바로 법의학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지식적으로 많이 모자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물론 이것.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요건 우리 연구위원으로 활동할 때 좀 필요성을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사자에 대한 거만은 뭡니까? 눈으로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검, 수술을 해가지고 정짝에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두통이라든가 목이라든가 뭐 폐라든가 뭐 가슴이라든가 이런데 타인이 뭐를 구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자기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가는 분이에요. 많이 부른다 이게. 그래서 살인이나 상해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 범인 색출이나 죄의 유무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또 형량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시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의학이고 법의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른 설명을 드린다면 법의학은 법 운영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학문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필수적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거기서 책에다 쓰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했고, 거기서 예와 하나에 보면은 등골이 서늘한 가정주부 살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법의학적으로 사람이 달라졌느냐, 재판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런 여인관이 2000년경에 농촌에, 어느 농촌에 어느 가정에 아주 알쏭꾸레기, 동네에서도 아주 이름났어요. 이웃 동네까지도. 그런 그 김씨라고 하는 그 남편이 있었는데 이 김씨라는 사람이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맨날 술이나 먹고 당구장이나 가고 말이죠. 아주 불량 젊은이야. 그래서 골치를 새기는 동네에서도 그래요. 이런 사람인데 그 아내인 그 박 씨를 갖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양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빨간 차였었는데 아주 조그만 모닝차 같은 이런 차였었던 말이에요. 근데 운전 중에 트럭이 서 있는데 그 큰 트럭 뒤에 갖다 들여받았어요. 들여받다 보니까 이 박 씨 부인이, 박 씨가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김 씨가 말이죠. 김 씨가 어떻게 처리를 했겠어요?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가서 들여받아가지고 여자가 죽었으니까,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결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 사고가 있은 후, 그 동네 사람 가운데 유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동네 사람이니까 같이 이렇게
그 김씨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고 이전에도 그랬고 사고 이후에도 그랬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든 살아야 할 죽일 것을 모의하는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니까 유 씨가 그 남편인 김 씨가 하는 말이 그냥 넘어가야 될 승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한 해, 두 해가 지나갔어. 지나간 다음에 이 유 씨가 그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자기 가책이 되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동네 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교통사고의 사망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검시를 다시 해가지고 이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가 처음 가서 다시 조사한 겁니다. 2년이 지난 시신을 검시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김씨라고 하는 이 남편 된 사람이 보험을 9개를 줬더라고요. 보험을. 그래서 교통사고로 했을 때 4건을 타먹었어. 나머지 5건을 또 타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타먹으려고 그 유성호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들통이 난 거라. 그래서 이 유성호 교수가 다시 그것을 검색을 하고 검시를 하고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뭐예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래서 목을 보고 검시를 다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그 결과 이 유성호 교수가 전부 검사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결과가 뭐냐? 살인죄는 적용이 안 된다래요. 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였다 뭐 하더라도 그게 시신이 오래된 거라서 벌써 2년이나 넘었으니까 그래서 살인죄가 좀 더 적용을 할 수 있는 유권적인 아주 특정한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뭐냐? 그런 게 불충분해가지고 김 씨를 징역전에다가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의학적으로 형사적인 사건으로 민사적인 건 뭐 지쳐놓고 형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법의학자의 그 얘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재판에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쓴 책에 많은 사례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집식국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청남 그 유권적인 해석을 바로 이 법의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의학 전문 분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법의학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법의학자 수가 2017년도 현재에 우리나라 의사가 총 몇 명 있는 거 아니 12만 1,571명이랍니다. 의사 숫자가. 그 중에서 법의학자로 활동한 사람은 40명 뿐이 안 돼요. 40명 뿐이 안 돼요. 여기까지 제가 책을 읽고서 이런 좀 짤막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래서 제가 1부, 2부, 3부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분 모시고 원래 계획 시간은 5시까지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 금요일 정기 세미나를 시민학습원에서 빌릴 때 3시간씩 빌리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씩 강의를 배정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은 누구예요? 이영익 미사님이신데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누구를 하려고 했어요? 장미라. 그분을 협의가 되어가지고 진행하는데 군산에 강의가 있어서 안 부득이 제가 좀 미안하다고 저한테다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그래도 준비한 것을 같이 나누는 것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강의를 제가 했는데 참고로 해주. 어쨌든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죠? 부천 시민에게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이 내가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리포트레터라 해가지고 제가 광고 겸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 맨 끝에 장 보세요. 리포트레터라고 되어 있죠? 예. 아, 그래요? 예. 요거, 요렇게 노란 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게 뭔가하니 앞으로 저는 이래요. 요거를 분기에 한 번씩 여기다 디자인을 여러 가지를 나가서 포함시키고 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시켜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전 회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 기자님 오셨는데 지금은 외에 그런 참작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단체가 비영리 법인 단체라는 거, 비영리 국가기관 단체라는 거, 고유번호가 몇 번이에요? 130-8-82-353.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요게 내가 지금까지 연구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재단법인 각 당에 우리가 교육기관으로 인준이 돼 있다는 사실. 그건 내년 거지입니다. 시한이 있기 때문에 5년 시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한국죽음교육협회에 부천시에 지부로 되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한국죽음교육협회에 교육기관으로 인준 신청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생애 말기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웰다잉 단체 협의회. 간단히 줄여서 통상 쓰는 단어가 뭔가니 웰다잉 단체 협의회입니다. 거기에 회장이 누구죠? 원혜영 회장.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의 하는 그 단체의 협의회에 우리 단체가 부천시 지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우리 예장 합동측 평화교회에 우리 이상원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평화교회에서 제가 쓰는 사무실과 이렇게 교육장으로 또 이렇게 세미나장으로 제공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사님들께서도 그런 걸 우리가 좀 서로 공유해서 하는 분들에게 서로 고맙다, 감사다 한마디라도. 그 다음에 OEC 사침센터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온수기를 비롯해서 음료 및 커피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실버신문 장상욱 기자님을 모셨습니다만은 오늘 부천시민신문 나정숙 그 대표님께서도 오실 계획이 있다고만 오늘이 마감이랍니다. 무슨 마감인가 하니 다음 주간에 신문에 편집 마감이라 이게. 그래서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강 이사님은 못 오신 것으로 처음에 들었는데 그 다음에 문자가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제가 백날 댕겨보면 뭐합니까? 아무리 홍보한다 하지만은
전단이 저기 4,000장 갖다 놓고 시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장 기자님 한 글씨가 연구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기고문을 지금 보내고 18번째. 그다음에 후원인 및 단체와 후원금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다음에 우리 육호 기사님이, 그다음에 전윤 기사님이, 그다음에 유병태 기사님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후원안도 거기에 계좌번호를 명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러고 매일당문화연구원에 대한 홈페이지하고 카페가 있으니까 그 카페에 좀 방문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에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힘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지가 있으면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연구원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시겠다라고 남은 여성의 삶을 우리 같이 하시기로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이 연구원을 살릴 수 있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몰랐으니까 마스크도 좀 안전하니까